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사흘 전에 약속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얼굴을 나타냈다. 김치근이가 맨 처음 왔고 뒤이어 덕칠이, 막동이, 판쇠와 돌림병 때 마누라를 잃고 한동안 기력이 빠져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던 염주근이가 머위 때처럼 머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주근이는 집에 가 있어. 덕칠이가 염주근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염주근은 듣지를 않았다. 달이 적당하게 밝구만. 사흘 후면 한가일세 이 사람아. 오늘 밤 일만 잘 되면 이번 한가위는 한판을 올리세. 종에서 풀려나 처음 맞는 한가위가 아닌가? 진짜 한가위는 우리 손으로 우리 땅에 농사를 지은 쌀로 송편과 술을 빚는 날일세. 네 미를 그럴 날이 올란가 몰라? 내년에는 꼭 그렇게 될 거로구만. 아이고, 이러다가는 손자놈 환갑 때도 가망이 없겠어. 소금이 쉴 때까지 기다려도 가망 없겠어. 자, 맥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시작해보세. 참, 연장들은 다 가지고 왔는가? 김치근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하자 모두들 삽과 괭이를 들어 보였다. 이수가 다 갈 것 없으니 세 사람만 뽑세. 덕칠이가 말했다. 내가 감세. 웅부가 손을 들었다. 나도 감세. 판쇠였다. 나는 빼지 마소. 염주근이도 힘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어쩌고? 내가 빠지면 될 일도 안 되네. 막동이와 덕칠이도 다투어 나섰다. 안 되겠구만. 이 다음 일이 또 남아 있으니 오늘 밤 일에는 나하고 웅부, 덕칠이 세 사람만 나서기로 하세. 김치근이 잘라 말하고 서둘러야 한다면서 앞장서서 돈단을 내려갔다. 웅부는 염주근이와 막동이, 판쇠한테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덕칠이를 앞세워 성큼성큼 달빛을 밟고 가는 김치근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영산강을 등 뒤에 두고 논뚝길을 무질러 신북 쪽으로 넘어가는 점등에 올랐다. 황토박 점등에서 밋밋한 등성이를 타고 한참 오르다가 너덜공을 지나자 참나무 숲이 나왔다. 잡목숲을 빠져나가 다시 아기 다박소리 촘촘한 가파른 등성이를 추어 오르니 달빛이 새끼네 앞들이 굼실굼실 멀리 내려다 보였다. 박초씨 아버지의 선사는 바로 아기 다박솔 등성이 아래에 있었다. 묘역이 꽤 널찍했다. 자, 서두르세. 덕질이하고 나하고 묘를 팔 테니까 웅부는 망을 보소. 김치근이가 말을 하며 덩실하게 큰 무덤 쪽으로 갔다. 이 깊은 산속에 누가 온다고 망을 보란 말이여. 웅부도 김치근을 따라가며 불만을 토했다. 요 아래에 제강 옆에 산지기가 사네. 웅부는 저쪽 이 바위 든걸 옆에서 누가 올라오는가 보란 맛이. 김치근의 다그침에 웅부는
하는 수 없이 김치근이가 턱 끝으로 가리키는 큰 바위 쪽으로 올라갔다. 김치근이와 덕칠이가 묘를 파기 시작했다. 괭이질하는 소리가 찌걱찌걱 달빛이 깔린 고즈넉한 어둠을 깨뜨리듯 크게 들려왔다. 웅보는 바위 등거리 위에 댕돌같이 올라앉아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웅보는 문득 할아버지를 따라서 골짜기 후미진 곳에 자리 잡은 증조 할아버지의 무덤에 벌초를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상전들 몰래 증조 할아버지의 묘에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갈 때는 웅보만을 데리고 갔다. 네 애비는 조상들에 대해서 통 관심이 없으니 너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 애비는 자기가 종이 된 것은 조상 탓이라면서 할아버지 무덤에 성묘는커녕 벌초 한 번 하는 놈이다. 내 애비가 그러니 후담에 이 할애비 죽고 없으면 내가 애비 대신 벌초를 해야 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당신의 할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 늙어갈수록 불효막급함에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종들의 묘는 봉분을 크게 만들 수 없다고 하여 평장한 탓이라고도 하였다. 종들은 묘똥도 크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니 죽어서까지 천대를 받은 거란다. 내 고주 할아버님 무덤에 표시를 해놨던들 잊어불지는 않았을 것인디. 아마 이 할애비 무덤도 웅부 내놈 아들 때에 가서는 잊어불 것이다마는 허기사 내 애비 말 맞다나 종조상을 둔 것이 무엇이 저랑이라고 묘똥을 잘 지키고 가꾸겠냐. 언젠가 할아버지는 양반들 몰래 명당 자리에 평장을 하여 신세를 크게 고친 종의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였다. 무덤을 파던 김치근이가 손을 휘저으며 내려오라고 하기에 웅보는 묘역으로 갔다. 깨끗하게 벌초를 해놓은 무덤 옆 풀섭 위에 희끔 달빛에 비쳐 보여 가까이 들여다보았더니 흙 묻은 해골 바가지였다. 조금도 섬뜩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빨리 파냈구먼. 김치근은 괴춤에 찬 자루 같은 것으로 땀을 닦았고 덕칠이는 투덕투덕 옹구바지 가랑이에 흙을 털고 있었다. 자, 어르신네 화 안 나시게 절을 하게나. 땀을 닦고 난 김치근이가 웅부를 보며 말했다. 어르신한테 절이라니. 덕칠이가 묻고 있을 때 김치근은 박초씨 아버지의 해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둘러 내려가지 않고 무슨 장난이요. 덕칠이가 김치근의 모습을 보고 풀썩풀썩 웃으며 나무라듯 말했다. 장난이 아니란 말이여. 어서 절을 하자니께. 김치근이가 희끄무레한 달빛 속에서 그 큰 눈을 뒤룩거리며 밝은 성깔을 부렸다. 웅보와 덕칠이는 김치근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느닷없이 해골바가지에 절을 하자니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김치근이가 다그치는 대로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네, 용서합시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무지렁이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르신네 힘을 빌리기로 했사오니 크게 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줍소서.
김치근은 중얼중얼 연부르에는 소리를 하고 넙죽 넙죽 절을 2번 했다. 절 안 하고 뭐여? 웅부와 덕칠이는 김치근이 하는 양을 멀뚱히 보고 있는데 김치근이 또 재촉하였다. 2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김치근이가 하는 대로 절을 2번 했다. 어서 내려가세. 그들이 절을 끝내자 김치근은 조금 전 땀을 닦던 무명 배자루를 괴춤에서 꺼내더니 그 속에 박초씨 아버지의 해골을 담아들었다. 셋은 말없이 어둠을 더듬어 오던 길로 내려갔다. 맨 뒤에 따르는 웅보는 그에 앞서 걷는 김치근의 해골 바가지가 들어있는 털렁한 자루가 자꾸만 신경을 긁었다. 이 어르신네도 우리 처지를 이해하실 터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들 말어. 산을 거의 내려왔을 때 김치근이가 자루를 들어보며 웃는 낯으로 말했다. 그나저나 탈이 안 생기고 끝까지 매조짐이 잘 되기나 했으면 쓰겠구만. 웅보가 걱정스러운 듯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른께서 잘 도와주실 거요. 덕칠이도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가라앉은 목소리로 보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뜨악해 있는 듯 싶었다. 그들이 새끼네에 가까이 왔을 때 새벽을 날리는 닭이 첫 회를 쳤다. 8월 열이틀의 달도 기울어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3 사람은 어둠을 더듬어 새끼네 어귀 대반머리로 올라가 오동나무 밑을 파고 그곳에 박초씨 아버지의 해골을 묻었다. 주막으로 돌아온 3 사람은 흙 묻은 손발을 씻고 대부리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부리는 그때까지도 잠을 안 자고 기름 심지불을 밝힌 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판쇠와 막동이도 첫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리다 갔다고 하였다. 대부리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김치근과 덕칠이가 대부리방에서 등을 붙이는 것을 본 웅보는 쌀분이가 잠들어 있는 대장간 방으로 들어가 노루목에서 가지고 온 지필묵을 들고 나왔다. 웅보는 대부리한테 먹을 갈게 하고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생각을 굴렸다. 얼마나 가져오라고 쓸까? 웅보가 허리를 쭉 펴고 누워있는 김치근이와 덕칠이를 보며 물었다. 추수 때 거정 새끼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생각해봐. 덕칠이었다. 추수 때가 되면 거둬들일 서속모갱이 하나라도 있는가? 김치근이 눈을 감고 큰 대자로 벌렁 누운 채 내질렀다. 추수 때만 지나면 영포 선창에 무곡선이며 세곡선, 소금배가 밀어 닥칠 테니까 등지기꾼으로 일을 할 수 있잖는가. 덕칠이 말이 맞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추수 때 거정만 생각하세. 웅보는 말을 하고 나서 새끼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충 어림해 보았다. 우리 마을 식구가 몇이나 되는가? 웅보가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 마흔에까지 47집이니까 아니 우리 마을이 47가구나 된다고? 김치근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웅보를 마주보았다. 언제 그렇게 물었어?
덕칠이도 놀랐다. 이제는 큰 마을이 되었구만. 몇 달새 그렇게 불어나다니. 강변에 자꾸자꾸 마을이 불어날 거로구만. 종문서만 달랑 갖고 나와서 해먹고 살 것이 간디. 보나마나 마지막에는 물땜시 양반들이 미처 손을 못 댄 영산강병 묵은 땅을 일구려고 꾸역꾸역 몰려들 것이오. 웅보의 말에 김치근도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우리들 허기에 달렸네. 우리가 새끼 내에서 땅을 만들어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 것이지만 하고 말끝을 한 자락 깔았다. 걱정 마소. 우리 땅이 곧 생길 테니까 좌우당간 47집 식구가 도합 몇이여? 한 집에 5만 쳐도 한 200명 되는가? 웅보는 그 200명이 한 달간 죽을 끓여 먹을 양식을 어림해 보았다. 대동미로 한 연암은 감하면 모자랄까? 택도 없는 소리여. 한 집에 한 가마니만 해도 47가마니 아닌가? 웜에 그렇게 많이? 47가마니는 너무 많고 20가마니쯤 하면 어쩔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지만 사내 백장이 어찌 쥐창사만도 못하구만 그려. 덕칠이가 상반신을 일으켰다 뉘었다 하면서 웅보를 비아냥거렸다. 네 미를 망건 쓰다 장파하겠네. 당장 쌀 한두 박도 없는디 20가마니면 나라님이 안 부럽게 생겼어. 웅보 말대로 20가마니로 해뿌려. 김치근이 마음이 달아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대동미 20가마니 그 값이면 얼매요? 웅보가 다시 묻자 네 미를 우리가 언제 쌀을 사보거나 팔아봤어야 쌀값을 알지. 하고 김치근이가 투덜댔다. 웅보는 빙긋이 웃으며 붓끝에 먹을 묻히고 빛깔이 거무죽죽한 피딱지를 내려다보았다. 문자 쓰지 말고 무식한 말로 간단히 쓰소. 덕칠이가 손바닥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서 붓끝을 보며 말했다. 근데 가져오라는 날짜는 언제로 올까? 웅보가 김치근이를 보며 물었다. 자네 알아서 해. 추석만 넘기지 않으면 되네. 장소는? 글씨 그것이 문제로구만.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장소에 달렸네. 장소 잘못 정했다가는 자칫 큰 낭패 당한단께. 덕칠이가 턱을 받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장소는 새끼 내에서 멀찍하게 떨어진 데라야 쓰네. 그렇다면 점등이 어쩐가? 박초씨가 사는 부르의 마을 앞을 지나니까 안 돼. 구진나루나 영포나루가 좋겠구만. 구진나루는 강을 건너야 하니 영포나루로 허세. 0878 햇사치만 말고 서두르소. 곧 날이 새겠네. 여태껏 잠자코만 있던 대부리가 방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미명이 벗겨져 내려오는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웅보는 붓을 들었다. 박초씨 어른 보시오. 박초씨 어른은 오는 8월 14일 밤 자시까지 영포나루로 대동미 20가마니 값을 단독으로 가지고 나오시오. 관가에 알리거나 실행치 않을 시는 박초씨 생부의 유고를 영산강에 투척할 것이며 박초씨 조부의 유골도 해야 할 것이오.
여기까지 쓰고 난 웅보는 옆 사람들이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쉬엄쉬엄 읽었다. 이만하면 됐는감? 다 읽고 나서 제법 자랑스럽게 두 어깨를 들썩이며 물었다. 이 사람아, 그만한 문장이면 장원급제도 하고 남겠네. 덕칠이가 만족한 얼굴로 웅보를 부추겼으며 형이 쓴 글을 뚫어지게 들여다본 대부리도 비싯비싯 웃더니 초시댁엔 제가 된 게 없죠. 하며 성큼 일어섰다. 문귀를 두어 곳 고치세. 그러고 누가 보낸다는 것도 밝혀야 할 거고. 김치근이가 웅보를 보며 말했다. 문귀를 고치다니? 웅보가 김치근을 보며 물었다. 박초시 어른 보시오를 박초시 보거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어. 존댓말을 쓴다 치면 누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려니 와 양반들을 다룰 때는 그들이 우리한테 허득기 아나무 인격으로 확 짓눌러야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동미를 구열미로 바꾸소. 우리가 꼭 고물을 거두는 벼슬아치 같아서 안 좋구만. 웅보는 놀란 눈으로 땀직땀직 말하는 김치근의 입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가을이 되면 날아와 높은 귀목나무 위에서 귀가 아프도록 울어쌌는 떼까치처럼 소리만 잘 지르는 줄 알고 있었던 김치근에 어디에 그렇게 웅숭 깊고 유식한 데가 있을까 의아하였다. 구율미라니? 웅보가 김치근에게 넌주시 물었다. 재난이 있을 때나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주는 쌀, 구율미라고 해야 우리가 도둑이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내는 사람은 구율땅이라고 하소. 그렇구만. 치근이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여. 우리는 도둑이 아니지. 치근이 말대로 구율미로 고침세. 헌디 구율미를 어찌게 쓰남? 웅보는 다시 붓끝에 먹을 묻혀들고 은근히 탐복하는 눈길로 김치근을 보았다. 이 사람아, 구제할 구자에 구제할 힐자가 아닌가? 웅보 자네 은근히 나를 떠보는 거 아닌가? 웅보는 말없이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고쳐 썼다. 고쳐 쓴 종이를 여러 겹으로 접고 실팍한 돌멩이와 함께 헌 종이로 쌌다. 그것을 들고 대부리가 주막을 나갔다. 웅보와 덕칠이, 김치근 이렇게 세 사람은 대부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잠시 등을 붙였다. 김치근이와 덕칠이는 이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지만 웅보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박초시 집으로 달려간 대부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옆에 큰 대자로 벌렁 누워서 구들이 흔들릴 정도로 코를 고는 김치근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다. 웅보가 생각하기에 김치근은 아무래도 예사총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어쩌면 깊은 뜻과 알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웅보가 김치근을 처음 대했을 때도 그에게서 이상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헌칠 민듯한 체구에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다른 종들처럼 좀스럽지가 않았으며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나불대지도 않았다. 웅보는 은근히 김치근의 내력을 깊게 알고 싶어졌다. 방문 쪽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얼핏 눈을 붙인 웅보는 대부리가 돌아온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세 사람은 명주실처럼 윤기가 자르르한 가을 햇살이 처마 끝을 핥아대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대부리한테 박초 씨에게 협박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놓았다. 대부리는 분명히 돌멩이에 싼 협박장을 곡장담 넘어 박초 씨가 기거하는 사랑채 큰방 채유를 먹인 완자 쌍용창 안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집어 던지고 왔다고 하였다. 지금쯤 박초씨 집안이 오빠씨 벌집을 건드려 놓은 모양 벌컥 뒤집어졌을 거요. 대부리는 달든 목소리로 말하며 앉았다. 일어섰다. 안절부절 못하였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리뿐만이 아니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주막으로 찾아온 판쇠, 막동이, 염주근이, 칠복이 영감, 천서방도 웅보한테서 간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쉬쉬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웅보는 그들에게 입단속을 잘하라고 몇 번이고 당부를 했다. 아무래도 산매에 들린 큰애기처럼 마음이 들썩거려 집안에 붙박여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 웅보는 슬그머니 김치근을 꼬드겨 강으로 나왔다. 웅보와 김치근은 구진나루에 가서 조각배를 빌려 타고 뱀장어 잡이를 나갔다. 그들은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갔다. 웅보 생각에 난생 처음 가장 먼 곳까지 흘러내려온 것 같았다. 강 끝 해가 지는 곳까지 내려가려면 두레가 살던 어촌 마을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예전엔 강 하류로 멀리 가는 것이 두렵기만 했는데 김치근이와 함께 뱀장어 잡이를 가는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그들은 갈퀴가 달린 창으로 하구의 감탕속을 이리저리 긁어서 뻘두저기를 잡았다. 감탕속에는 산란을 위해 멀고 깊은 바다로 내려갈 때를 기다리며 월동을 하는 뻘두저기들이 구물구물 들어 있었다. 영산강에서 10년 이상 자라와 깊은 바다에서 산란을 끝낸 뒤 장엄한 일생을 마치게 될 뻘두저기 뱀장어는 크기도 하려니와 빛깔이 고왔다. 몸의 아래와 배 쪽은 붉은 빛을 띤 은백색으로 광택이 아름답고 가슴 지느러미의 밑부분은 황금빛에 주둥이 끝은 자흑색이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영산강의 하구에는 뻘두저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웅보와 김치근이가 뻘두저기를 잡으러 온 낯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어보았다. 그들은 하구 가까이 강변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둘이는 뻘두저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결과 하구 가까이 강변마을에도 그들과 처지가 같은 종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두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한다고 하였다. 하구 가까이 강변에는 또 풀려난 종들뿐 아니라 수초를 따라 방랑하며 사냥을 하고 요기를 만들어 파는
고리 백정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 강변 마을에는 이들 고리 백정 외에도 도자기나 옹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소나 돼지를 잡는 피쟁이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웅보와 김치근이는 강변 마을에 그들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힘이 생겼다. 특히 웅보는 앞으로 하류로 내려와서 이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어지기까지 하였다. 웅보와 김치근이는 순식간에 뻘두저기를 큰 구더기 무춤하게 잡아 뻘두저기의 가슴 지느러미처럼 황금빛 석양이 강에 내려 덮이기 시작해서야 새끼내로 돌아오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다. 황혼과 함께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웅보는 김치근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이야기 끝에 김치근은 그가 비록 종의 몸이긴 하나 원래는 양반의 핏줄을 받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김치근이의 어머니는 종이었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늙은 나리마님의 아기를 갖게 되었으며 아기를 갖자 늙은 안방마님은 그들 모자를 산을 열어 넘고 강을 건너는 멀리 있는 친척한테 보내버렸다. 김치근은 비록 양반의 핏줄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종이었기에 그도 또한 종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시집도 못 가고 김치근을 데리고 종살이를 하며 늙었다. 그가 동양글을 배우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팔촌이 되는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주인 나리가 피부치라는 것을 알고 뒤늦게 서당에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 아버지 되는 나리마님은 만나 보았는가? 이야기를 듣고 난 웅보가 울적한 기분으로 물어보았다. 내 나이 5살 때 죽었다네. 아무리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핏줄인데 속량을 안 시켜주다니 너무했네. 그런 신세가 어디다 하나뿐인가. 하기는 양반들이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말일세, 웅보 자네는 내 이야기를 어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일세, 나는 그따위 양반보다는 차라리 종놈이 되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 살았다네. 양반이라는 너울을 쓰고 이 세상에 온갖 못된 짓들만 하는 지들이 그들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나는 종이 된 것이 자랑스럽까지 했다네. 그래서 시방은 종의 멍에를 풀긴 했지만 나는 말이시 여직 종문서를 불태우지 않고 갖고 있다네. 종문서를 가지고 다녀? 그렇다니까 못됨시. 나는 말이시 내 새끼들한테까지 종문서를 물려줄 생각이네. 아니 무엇이요? 아무도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네. 참말로 알 수 없구만. 나는 말이시 대대로 내 종문서를 물려줄 생각이요. 어이구, 이 사람이 종문서가 무슨 임금이 내린 교지 쪽지라도 된다던가? 언젠가는 말이시 우리들 손자들의 손자 때에 가서는 말이시 선조가 종이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시.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함사 내 종문서가 가보가 될지 누가 아남? 김치근은 푸실푸실 웃으면서 말했다. 종문서가 가보가 되는 세상이라. 웅보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김치근의 말이 생선 가시처럼 명치 끝에 걸린 기분이었다. 이 사람아, 설령 자네가 종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치근이 자네가 죽고 나면 자네 자식들이 불태워버리고 말 걸세. 종이 무슨 벼슬이라고 멍충이같이 종문서를 보관하겠는가? 웅보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종문서를 불태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김치근의 사람됨이 은근히 부럽기까지 하였다. 나 죽은 뒤에 자식들이 불태워버린다면 하는 수 없는 일이지 뭘. 김치근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 어머니도 그걸 아시는가? 아시다마다 우리 어머니 종문서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다네. 돌아가시면 관 속에 넣어드릴 생각이네. 종문서를 관 속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내가 양반의 피를 받고 태어난 것을 조금도 자랑으로 생각하시지 않네. 당신이 당한 만큼 되레 치욕으로 여기시네. 우리 어머니야말로 내가 종문서를 없애버리지 않기를 얼마나 바라신다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만. 나는 어머니 마음을 잘 알고 있네. 어떤 마음을 안단 말인가? 양반 핏줄을 받고 태어난 자식이 종놈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서름이랄까? 그 서름 속에서 한이 맺혀서 평생을 살아오셨네. 그런데 말이시, 그런 우리 어머니는 막상 내가 종에서 풀려나자 한 맺힌 종문서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란 말이시. 상전한테서 종문서를 받던 그날 밤 우리 어머니는 종문서를 방바닥에 펴놓으시고 밤새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시되 내가 당장 태워버리겠다고 하자 우리 어머니가 말이시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키 없애버릴 수 있느냐면서 펄쩍 뛰시대. 그때 나는 생각했네. 어머니 말 맞다나 얼마나 소중한 종문서인가. 그래서 태우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기로 했네. 시방도 우리 어머니는 심심하면 고리짝 속에서 종문서를 꺼내놓고 훌쩍거리신단 말이시.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네. 김치근의 이야기를 들은 웅보는 비로소 자신의 종문서를 불태워 영산강에 뛰어버린 것을 뼛속 깊이 후회했다. 그들은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웅보가 집에 와보니 쌀분이와 말바우만 있었다. 대부리와 주모는 영산포 받침 술집에 가서 여태껏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주모가 며칠 전부터 술청을 다시 열어야겠다고 했사더니 대부리와 함께 술을 받으러 간 모양이었다. 웅보는 주모와 대부리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또 마음이 죄어들었다. 내년 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두막이라도 따로 지어 주막에서 떨어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만 같았다. 대부리는 한밤중이 다 되어서야 술독을 지고 주모와 함께 돌아왔다. 웅보는 대부리한테 왜 늦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음 날도 웅보는 아침 일찍이 김치근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강 하류로 내려갔다. 그날은 뱀장어를 잡는 것보다는 하구 쪽 강변에 살고 있는 다른 종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들은 신선한 아침 햇살을 넉넉히 받으며 천천히 하류로 내려가면서 강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강변에는 땅을 일굴 만한 갈대밭이 얼마든지 널려 있었으나 마을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강폭이 바다처럼 확 트인 물구비를 몇 번 돌아 명산 가까이 가서야 양지 바른 산자락,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움막집 20남은 채가 개딱지처럼 촘촘히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을답지 않은 그 움막들은 필시 풀려난 종들이 한데 모여 사는 웅부네들과 처지가 같은 사람들의 집이겠거니 싶었다. 웅부는 김치근한테 잠시 배를 대어 움막 마을에 가보자고 하였더니 김치근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막 그 소리를 하려던 참이었다면서 뱃머리를 돌렸다. 마을이라기보다는 포수나 신만이들이 산막 같은 초라한 움막들이 한 곳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웅부와 김치근이가 마을로 들어서자 안악들은 양지 쪽에서 언틀먼틀하게 짠 삿자리에 호박을 썰어 말리거나 아이들의 머리를 뒤적이며 석회를 죽이고 있었다. 이곳도 지난번 큰 비에 피해가 있었는지 여기저기 미루나무며 오동나무가 뿌리채 뽑혀 넘어져 있었고 쓰러져가는 움막을 살목으로 받친 곳이 눈에 띄었다. 남정네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두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했다. 내외가 심한 남모르는 아낙네들과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무엇하여 그냥 되돌아서려고 하는데 움막들이 늘어선 마을 뒤 낮은 산기슭에 비탈진 땅을 파고 있는 남자와 안악이 눈에 띄어 천천히 마을 뒤로 올라갔다. 가까이 가자 웅부보다 5~6살 위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일손을 멈추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푸나무를 베고 불을 지른 뒤 밭을 일구기 위해 땅을 파고 있는 중이었다.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얼핏 보아도 두어 마직이나 되어 보였다. 그의 처인 듯 싶은 안악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돌멩이와 나무 뿌리들을 한 곳에 치우고 있었다. 아주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려. 웅부가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하자 곡괭이를 든 사내는 시근득한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허우대가 큰 사내는 납작보리쌀 같은 얼굴에 경계하는 빛을 보였다. 어디서 오신 뉘시오? 사내는 뜸을 먹은 당나귀처럼 컬컬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나주 근방에 새끼내라는 데서 삽니다. 고기잡이를 왔다가 잠시 들렀수다. 김치근이가 서근서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헌디 볼 일이 있수? 납작보리쌀 같은 얼굴을 한 사내가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보아하니 이 마을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성 싶은디 봄에 오셨나며? 웅부가 물었다. 그건 뭐 땜시 묻수? 사내는 아무래도 웅부와 김치근이가 달갑지 않게 생각되는지 혓바닥에 낚싯바늘이 달린 듯 말끝마다 툭툭 쏘아댔다. 실은 우리들도 비자였소. 올봄에 풀려나서 새끼내라는 영상 강변에 마을을 만들었지요. 이 앞을 지나다가 움막들을 보고 우리 처지와 같구나 생각하고 한번 와봤세다. 그제야 사내는 경계의 눈을 풀고 다소 미안해하는 얼굴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가벼운 미소까지 머금어 보였다. 아, 그러시오.